그런데 항소심에서 1조 3,800억 원. 네. 예, 1,380억 원 아닙니다. 1조 3,800억 원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조 3,800억 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은 1년에 지급해야 되는 이자가 69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숨만 쉬어도 이자로 1억 9천만 원씩 나가고 있는 이런 셈이 되는 거죠. 이게 비리 수사할 때 검찰도 못 밝혀냈던 것들이 이 지금 역대급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세간의 화제인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그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SK 주식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그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 정도 인정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노소영 관장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제기했고, 그런데 항소심에서 1조 3,800억 원. 네. 예, 1,380억 원 아닙니다. 1조 3,800억 원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조 정도면 이제 뭐 어느 한 달에 뭐 GDP가 뭐 얼마다 할 때 그 단위가 그 조잖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적인 가액이 한 채당 한 10억 정도라고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서울 아파트를 1,380채를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에요. 아주 천문학적인 가격인데요. 그래서 이혼 판결을 보면은 그 재산 분할금을 정하고 이거를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1조 3,800억 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은 1년에 지급해야 되는 이자가 69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숨만 쉬어도 이자로 1억 9천만 원씩 나가고 있는 이런 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고를 하겠다라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밝힌 것이고요. 항소심 법원에서는 1심과 다르게 그 SK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혼인 공동재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런 재산의 형성, 유지에 노관장 측의 기여가 있다. 상당 부분 있다. 해서 이에 대한 기여를 따졌을 때 최태원 회장 측이 65%, 그다음에 노관장 측이 35%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조 3,80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판결하게 된 것이거든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혼인 공동재산의 범위에 보통은 이제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파탄 시점 즈음해서 은닉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이제 포함하는 것인데요. 여기 최태원 회장의 재산에 포함된 재산을 보면은 그 최태원 회장이 약 1조 원에 해당하는 SK 주식을 그 친척들에게 지분을 넘겼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도 혼인 공동재산으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제 동거인으로 일컬어지는 김희영 씨에게 지급한 10억 원,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뭐 학자금 비용으로 지급한 5억 원, 그리고 또 김희영 씨 가족들에게 또 지급한 돈이 또 10억 이상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모친으로부터 받았던 뭐 미술품이 한 뭐 163억 원? 예, 이런 상당의 금액들을 다 포함해서 거기서 65대 35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재산분할금이 판결되게 된 것이죠. 사실 기존의 그 재벌가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결들을 보면요, 이렇게 특유재산, 특히 이제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혼인공동재산에서 배제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례로 살펴보면은 그 이무재 고문이 이부진 부사장을 상대로 해서 했었던 그 이혼소송에서도 이제 141억 정도, 예, 그 주식은 다 배제된 채로 한 141억 정도 인정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었고, 그 다음에 그 영화배우 고현정 씨가 정용진 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기했었던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한 15억 정도를 지급받는 걸로 하고 양육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가름됐었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혼인 공동재산에 그 기업인의 주식을 특히 또 뭐 증여 내지 상속받은 주식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계산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판례적으로 참고할 만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역대급 판결을 하게 된 데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SK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 두 사람이 결혼한 1988년 이후 그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혼인기한 중에 이 SK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SK 주식이 상장을 하고 그 재산 주식 형성을 하고 가치 증가를 하는데 노소영 관장 측에
굉장한 기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1991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선대회장, 그러니까 그 원고 최태원 회장의 이제 아버님이시죠. 아버님에게 300억 원 정도의 이제 비자금을 건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가로 이제 50억짜리 어음을 6장을 이제 받아둔 것을 이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모친이 쓴 이런 메모와 그 300억 원에 대해서 받은 이런 것들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러한 주식 취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SK가 원래는 그 선경에서 유래되었거든요. 그 선경이 이제 교복 만들고 자전거 뭐 이런 거 하던 회사였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된 데는 사실은 그 이동통신 사업권을 딴 게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SK텔레콤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동통신 사업권을 제수를 거쳐가지고 따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떤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런 무형적인 어떤 도움이 이 원고가 이 최태원 회장이 이 자산을 이루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이게 비리 수사할 때 검찰도 못 밝혀냈던 것들이 이 지금 역대급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의 근거는 사실상 그거잖아요. 정경유착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전 대통령과 SK의 어떤 정경유착 사실, 서로 뭐 사돈 봐주기. 그러니까 솔직히 그 청와대 가서 그 최태원 회장이 그 이동통신 관련해서 무선 이런 단말기 이 시전을 직접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개 그런 사기업이 청와대 가서 그걸 시전을 한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건 대단한 역대급, 대단한 기회인 것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사돈이고 장인어른이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항소심에서는 봐주신 거죠.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의 어떤 기여, 무형의 어떤 기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럼 변호사님 혹시 일반인들도 이 정도 액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기대하기 힘든 일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태원 회장님도 그렇고 노소영 관장님도 그렇고 이런 굉장한 이제 그 다이아 슈저들의 집안의 결합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금액이다. 어떤 여성분이 유수의 기업에 이제 시집을 가서 뭐 10년, 20년 산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 분할 비율로는 절대 나올 수 없다. 가사노동 전업주부의 어떤 뭐 이런 기여만 가지고는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노소영 관장의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SK그룹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기여가 있었고 그런 재산상 혼입이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노소영 관장이 받은 재산분할금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